자, 오늘 우리 워터 앤 웨이스트 워터 테크놀로지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좀 배우고 또 없는 것도 좀 추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마지막 장까지 챕터 15까지 다 왔습니다. 다 와서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ustainability and Carbon Footpri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footprint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footprint 원래 뜻이 발자국이잖아요. 그죠? 발자국인데 어떤 그런 차지하는 면적, 그런 양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footprint라는 말을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membrane, bioreactor footprint 이렇게 얘기하면 membrane bioreactor 시스템이 차지하는 어떤 그런 넓이, 그죠? 소요되는 면적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footprint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 carbon footprint라고 되어 있는데 뭘까요? 그럼 carbon footprint가? 카본의 면적?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자세하게 상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카본 풋프린트 이거 너무 큰가? 네. 자, 카본 풋프린트는 뭐라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봐도 되고요. 자, total amount of GHG emission. GHG라고 하는 것은 그린하우스 가스겠죠. 그죠?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 GHG emission,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caused directly or indirectly by individuals, production, and waste treat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이 아닌 어떤 그런 생산 활동에 의해서라든지 혹은 웨이스트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되어서 배출되어지는 그런 그린하우스 가스 그거의 어떤 토탈 어마운트를 갖다가 카본 풋프린트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온실가스라고 하면 이제 CO2, 메탄, 그 다음에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지? 그렇죠? 근데 똑같은 단위 무게당 제일 임팩트가 큰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세 가지 중에서. 온실가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린하우스 가스, 메탄, 메테인이라고 하지, 그지? 메탄, 카본 다이옥사이드, 프레온 컴파운드, 프레온 화합물로 된 가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셀까? 프레온이 제일 셉니다. 두 번째는 메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러나, 그죠? 토탈 배출되어지는 그런 이미션 되는 양을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지. 제일 많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프레온가스는 예전에는 그 냉장고 냉매, 에어컨 냉매 이런 거에 다 썼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은 이런 그린하우스 가스의 어떤 그런 원인 물질이다. 이렇게 그린하우스 지구 온난화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냉매에는 이제 프레온가스 안 씁니다. 대체 냉매를 갖다 쓰고 있어요. 바뀐 지가 몇 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남은 건 뭐예요? CO2하고 메탄이잖아, 메탄. 그렇죠? CO2가 훨씬 더 발생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온난화에 어떤 그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양으로 따져보면 임팩트는 훨씬 더 메탄이 셉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메탄 어디 경우에 나와? 미생물에 의한 호기성 분해할 때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죠? 그지? 물과 이산화탄소가 최종적으로 분해된다 이 말이에요. 분해 산물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고 메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와? 미생물에 의한 혐기성 혐기성 분해할 때 어떤 그런 산물로서 나오는 것이 메탄 가스가 나오죠. 이산화탄소도 나오지만 메탄 가스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가스인데 그거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까? 근데 메탄은 지구 온난화의 물질도 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또 연료도 되는 거죠. 그죠? 불 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매립지 가본 사람 있나? 없겠지? 견학 가본 사람 없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고 또 온난화 기회가 되면 같이 갑시다. 매립지에 가면은 가스가 나오죠. 매립을 시켜놓으면 아무래도 가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걸 꽉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빵 터지겠지? 그래서 나오는 가스를 갖다 이렇게 잘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다 벤틸레이션 하는 거. 그렇게 나오는 가스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불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불이.
우리 가스레인지에 불 켜서 불 나오는 것처럼 계속 불이 나와 있어요. 누가 임의로 불을 붙인 건 아니고 그걸로 쭉 나오는 주로 가스가 뭡니까? 메탄이라는 뜻이에요. 메탄. 그래서 불을 붙이면 그게 계속 연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연소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메탄은. 그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은 뭐 워터 앤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가스들, 그 다음에 발생되는 그런 소스들,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놨네. 중장비에서도 나오죠. 중장비, 건설 장비, 우리 그죠? 건설 장비에 기름 쓰고 석유 쓰고 하면은 그 배출가스로 배출고로 해가지고 다 나오죠.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여기 보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플로라이드, 뭐죠? 아까 얘기했던 거, 그 프레온 가스,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 N2O. F 들어가는 건 다 프레온으로 보면 됩니다. 종류들. N2O는 뭡니까? 일산화이질소 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두세요. 이것도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 화합물과 더불어서 중요한 지구온난화의 하나의 물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N2O. 어디 비슷하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어제 우리가 NO2, NO3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인데 이거는 일산화이질소 가스입니다. 가스. 일산화이질소 가스. 그래서 질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탈질화 시켰지? 그죠? 호기 조건, 억식 조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언학식 조건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N2 가스로 내보냈는데 그 나올 때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미생물이 이상한 미생물이 관여하거나 이러면은 N2 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N2에다가 O가 달라붙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겠지, 그치? 그럴 수도 있겠지. 응? O 하나 있잖아요. 원자가 하나 딱 달라붙어가지고 N2만 나오는 게 아니라 N2O가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N2O가. 근데 그 N2O 가스가 그린하우스 가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염물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광화학 수목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도 되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도 되고 하기 때문에 N2O 가스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죠?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기득권들을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맨날 쓰는 뭐 화장품, 샴푸, 입고 있는 좋은 옷들,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를 해야 돼요, 사실. 그 윤택함을 많이 포기를 해야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양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지금 벌써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이 세계 인더월드의 추세가 전부 다 엄청난 그런 발전, 그 다음 생활의 편리함 이런 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멈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난리 나고 사고 나죠, 그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궤도에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야, 너 옷, 모자 벗어, 입지 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요. 정말 모자 안 벗어도 돼. 내가 모자를 벗어, 모자를 쓰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지? 압둘라이 모자 쓰고 있어도 괜찮아. 벗으라 해도 안 벗을 그런 자세인데. 아니야. 농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뭐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편리해져 버렸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들 그 샴푸 있죠, 샴푸. 샴푸에는 인이 포함되어 있다. 세제니까. 어제 얘기했던 디터전트 세제니까 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샴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거품이 나잖아요. 거품이 나서 이제 이게 수계로 배출이 되게 되면 그 거품이 그 물에 하천이나 호수의 표면을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려가지고 공기하고 물하고 접촉을 방해합니다. 즉,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이 더러 부패하겠죠, 그죠? 그래서 샴푸로 머리 감지 말자고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안 할 때. 불과 한 20년 전이구나. 샴푸로 머리 감지 말자. 비누로 감자. 그렇게 해서 막 솔선수범하는 사람도 있었어. 나도 그랬고. 뭐, 머리카락이 빠지는데요, 더 많이. 그리고 비누로 감으면 머리가 푸석푸석하지. 샴푸 할 때보다. 너희들은 샴푸뿐만 아니라 린스까지 쓰지, 린스. 맞죠? 비누로만 하면은 원래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던 머리가 비누로만 감으면 머리가 이만해집니다. 붕 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야 뭐 관계 없는데 여학생들은
아, 도저히 못하겠다. 다른 건 다 지키겠는데 샴푸만은 쓰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벌써. 그죠? 벌써 자기가 편안함을 한번 느껴버리면 그건 누구도 막지를 못해. 알겠나?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는 거죠. 그죠?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혹은 메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혹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걸 따로 모아가지고 저장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걸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또 팔거나, 그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GHG의 이미션을 양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제도, 뭐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수 처리장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기계도 있고 여기 공장도 있고 많죠, 그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폐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고민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성 슬러지법 쓰면 그냥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그냥 그대로 그럼 대기 중으로 배출시킬 거냐? 그렇게 하지 말자야지. 활성 슬러지 공법을 전부 다 가스가 적게 나오는 걸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자. 소위 말해서 호기성 처리했던 것을 혐기성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수 처리장을 전부 다 호기성으로 한다는 그런 기본 컨셉을 깨자 이겁니다. 혐기성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자꾸 이제 기술 개발을 가자. 그렇게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생각해봐라. 우리나라에 있는 하수 처리장도 수백 개가 있는데 그 하수 처리장에서 매일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만 생각해도 꽤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혐기성으로 바꾸게 되면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 있고 대폭 또 메탄가스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메탄은 또 따로 모아가지고 에너지 소스를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쓸 수 없죠? 왜? 나오는 가스 그 안에 어떻게 여러 가지 잡동사니 가스들이 다 섞여 있지? 정제를 해야 되는데 정제를 따로 해야 돼요. 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탈 전부 다 따져가지고 총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LCA. 그죠? 이게 뭐냐? Life Cycle Assessment. 맞는지 모르겠다, 스펠링이. 그래서 따가지고 LCA라고 합니다. LCA. 이것만 연구하는 또 관심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뭐 샤워를 몇 번 하고, 그죠? 물을 얼마나 쓴다. 대충 그런 양을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디스차지 시켰을 때에 그런 하수처리장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전주기적.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과정 평가라고 합니다. 이건 전과정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전과정 평가. 그죠? 단순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위하는 모든 행동, 양식에 따라서 어떻게 그 배출되는 양이 틀려지는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LCA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쓰고 했죠. 그죠? 문헌 조사하고 뭐 계산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통계 내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떤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그지? GHG의 어떤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순서를, 나라비를 진짜 막 쭉 세워가지고, 순위 세워가지고, 야, 1등부터 5등까지만 우선적으로 줄여보자.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막 쓸 수도 없어. 복잡해졌죠, 세상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탄 이야기 할게요. 메탄.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나? 육식 좋아하는 사람. 어휴, 이 학생들이 벌써 먼저 고기를 끄떡끄떡 하네. 괴기를 잘 드시는구만. 고기 좋죠? 그죠? 그 육즙 맛있잖아. 고기 얘기를 잠깐 하면, 촬영하지만 하면, 고기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또, 개고기까지 먹는 사람이 있죠, 그죠? 네. 소, 돼지, 닭, 오리,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 젊은 애들이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좋아. 많이 먹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육식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소, 돼지, 닭, 오리, 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겠어요? 소기름이 제일 안 좋습니다. 소기름은 잘 몸속에서 응고가 돼요. 잘 배출이 안 되고. 제일 좋은 게 개라고 하더라고. 나는 개는 안 먹습니다.
그 다음 오리. 오리의 그 기름은 잘 굳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죠? 차가워져도. 그만큼 뭐냐면 사람의 체온에 들어가면 그게 굳은 상태가 아니라 잘 이렇게 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돼지, 닭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기름이. 소가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소가 맛있잖아. 그죠? 침 생기는 거 봐라. 맛있는데 소 같은 양의 그 그램을 따져야 됩니다. 항상 그 방송이나 이런 데는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양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똑같은 양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영양분이 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g당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죠? 뭐 1000원당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1000원이면 소는 요만큼 살 수 있고 돼지는 이만큼 살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게 많아지겠죠, 양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양을 비교했을 때의 영양분은 훨씬 더 소가 많다. 소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분. 그래서 빈혈 예방이 상당히 좋은 거죠. 돼지는 비타민이 많다고 하고.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CH4. 내가 지금 무슨 영양학 강사도 아니고 CH4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흘렀다, 야. 이게 메탄가스야. 메탄가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고기 주로 어디서 많이 수입합니까? 미국산 그 광우병 파동 나기 전에 미국에서 많이 수입했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에서도 많이 수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하고도 또 FTA 맺어가지고 뭐 수입한다고 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럼 그 나라에서는 소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진짜 많이 키웁니다. 평지가 많고, 그죠? 소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방목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둬놓고 많이 키웁니다, 걔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위해서 키우는 소로 인해 가지고 소가 만들어내는 메탄가스 양이, 그죠? 전체 메탄가스 양, 발생량의 반을 넘어갑니다. 몰랐죠? 고기 좋아하면, 우리가 고기 좋아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소를 안 키우겠지. 소를 안 키우면 메탄가스가 적게 나오고, 메탄이 그럼 소에서 어디서 나오니? 소가 메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쵸?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거 신기하죠? 어떻게 풀 뜯어 먹는데, 그지? 어떻게 소 몸에 기름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풀을 먹는데 걔들은 고기 안 먹습니다. 그죠? 고기를 그 동물성 사료 먹어가지고 광우병이 걸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성 사료를 먹는데 이 메탄이 어떻게 나오냐면 소는 왜 위가 많다고 하잖아. 먹으면 그게 소화하면서 이제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으로도 나오고 메탄가스가 또 소가 그죠? 알게 모르게 굉장히 트림을 많이 합니다. 위가 길기 때문에. 알겠어요? 트림할 때도 메탄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아래 위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가. 알겠습니까? 소를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메탄 발생량이 상당히 많다. 근데 고기 좋아하고 지금 다 맛을 봤는데 다음 달부터 고기 끊어. 사람 돌겠지. 그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 고기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소를 갖다가 뭐 적게 키우는 건 안 되지만 소를 많이 키우는 대신에 우리가 또 다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러고 자꾸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대체 방법들을 유도하고 또 그런 거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럼 야, 소 키워가지고 너 돈 이만큼 벌었는데 소 만약에 키우는 양을 반으로 줄이면 내가 또 지원금 얼마 해줄게 라든지 세제 혜택 얼마 줄게 라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메탄은 나쁜 소 때문에 많이 나온다. 그죠? 소고기 먹으면서 생각해라. 알겠지? 내가 소고기 한 점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야. 닭도 마찬가지고,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먹으라고. 알겠지? 맛있게? 자, 난 좀 덜 억울하지. 그래도 너희들보다 고기 많이 먹었잖아. 20년 넘게. 너희들 줄여. 지구를 생각해야 돼. 상하수도 하는 학생들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어네로빅 지금 몇 페이지가 있지? 434페이지 어네로빅 다이제스천. 자, 이게 이제 많이 자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네로빅. 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전부 다 빨리빨리죠, 그죠? 가까운 일본만 가봐도 굉장히 빨리빨리를 잘 못 찾아봅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보기엔 중국이랑 약간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 약간 양반 스타일의 중국 기질. 저긴 진짜 중국이고. 엄청 빨리빨리 하라고 하죠. 다들 급하고, 양도 많고,
근데 물만 딱 건너가면 양도 되게 작고 되게 천천히 해요. 엄청 느려요. 근데 그래서 이 처리 방법도 언에어로빅이 뭐냐? 천천히 하는 겁니다. 천천히. 에어로빅보다 훨씬 더 느려요. 반응 속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구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언에어로빅 다이제션 이게 아마 훨씬 더 좋은 거다. 또 에너지도 리커버리 할 수 있고. 그죠? 단 이 언에어로빅 다이제션의 약점은 뭐냐면 자,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온 소화, 다이제션이 소화다 그죠? 우리나라 말로. 저온 영역에서 하는 다이제션이 있고 중온 영역, 그 다음에 고온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영역은 서모필릭이라고 얘기했고 55도에서 65도 넘어가는 거. 그죠? 그 다음 ATAD도 내가 얘기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중온 영역은 메소필릭이라고 해가지고 35도 정도, 35도에서 40도. 그 다음에 저온인데 저온은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저온은 말 그대로 한 20도 정도를 말하는 건데 20도 같으면 그냥 미지근한 정도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냥 뭐라고 할까? 따뜻하다고 해야 될까? 그 정도? 뭐 그 정도라서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온하고 고온을 했었는데 고온으로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55도, 65도 되어도 그 뜨거운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있잖아.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생물들이 되게 많은 거야. 신기하지? 우리는 사우나 그 42도라고 했죠. 뜨거운 열탕이. 거기 들어가서 오래 10분도 잘 못 버티잖아. 근데 55도, 65도에서도 잘 활동하는 미생물들이 있다는 건 재미있는 현상이죠. 다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효과는 좋은데 어떻게 되나? 그 온도를 어떻게 합니까? 올려주려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 소위 말해서 뭐 기름을 때우거나 가스를 태우거나 태워야지 열이 나잖아. 그죠? 그럼 또 태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산화탄소가 또 나올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러나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하수 처리장이 굉장히 많은 양을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열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열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열을 갖다가 컨덴싱, 응축시킨다. 농축을 시켜가지고 다시 열로서 재회수하자 하는 기술에 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질량 보존의 법칙, 인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배웠죠? 배웠지? 그런 것처럼 한쪽에서 뭔가 열을 쓰면은 있잖아. 이쪽에서 전지구적으로 보면 다 똑같다는 거지. 어디 보면 열이 가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가 있는 열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차세대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초점이 이제는 트렌드가 이제 바꿔지고 있다는 거죠. 깨끗한 물, 효율 좋은 거, 이거는 이전이었고, 이제는 그거도 역시 중요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에너지를 갖다 적게 쓰는, 저에너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에너지가. 혹은, 저에너지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또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술들. 그죠? 회수하는 기술들. 그런 것들입니다. 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태양전 에너지 알죠? 태양 에너지 많이 활용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각광이 풀었지. 근데 결국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점 때문에 중국에 밀려가지고 많이 지금 죽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얘기가 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계속 개발해서. 근데 그 열을 갖다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집진판 있잖아. 집진판. 그죠? 그 집진판이 뭡니까? 소위 말하면 소재라고. 에너지 소재지. 그 에너지 소재를 갖다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똑같은 크기의 이러한 태양열 집진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집진판에서 10의 어떤 에너지밖에 회수 못 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100, 1000이 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의 훨씬 더 효율을 갖다 많이 높인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것들 기술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어떤 공정을 처리해가지고 깨끗하게 물이 나온다? 그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사실. 소재잖아, 소재. 그죠? 에너지 소재, 환경 소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우리 랩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화 쪽에 많이 응용하죠. 수질 정화, 대기 정화. 하지만 조금 더 포커스를 바꾸면 그걸 갖다 에너지 리커버리 하는 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나중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소재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지금 또 24분이 또 지나갔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카본 풋프린트가 나오고 어떤 그런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각성을 하고 뭐든지 보면 좋겠다 시각을 알겠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요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뭐 그리고 단어가 BTU라고 나오는데 이건 British Thermal Unit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SI 단위가 아니에요. 국제 교육이 아니라 뭐 애들이 자기들끼리 쓰는 단위가 많은데 이런 거는 왜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면 될까요? BTU는 British Thermal Unit인가 그래. 이게. 자,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내리고 그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 문제. 문제 여러분들 지금 뭐 중간중간에 복습한 친구도 있고 복습을 하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갖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여기 지금 내가 제시한 문제 정도는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은 나중에 상하수도 시험 칠 때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기사 시험도 그렇고 기사 공부도 따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희들 나중에 공무원 시험 치거나 무슨 공사 시험 치거나 고시 시험 치거나 할 때도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얘기는 하지만 이게 원서라서 우리가 하긴 하지만요. 이 책은 우리나라 실생에 사실 조금 동떨어진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리죠. 기사 시험도 안 치고 안 치는 거 아니라 치는데 문제 경향이 틀리죠. 그죠? 시츄에이션도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바둑이 바랍니다. 보면서 좀 이렇게 내가 두서없이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내가 이거 다 안 풀어준다 알겠나? 여기서 몇 개만 찍어서 너희들한테 이제 숙제를 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몇 개 있어. 그 몇 개는 내가 풀어주고 몇 개는 숙제를 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홈워크로 애들이 풀어와서 하면 된다. 됐지?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우고 자,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지, 그지? 문제를 봐야 되는데 크기 조절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잘 보이지? 조금 더? 불 하나 끌까? 줄면 안 돼, 이쪽 라인은. 자, 문제 하나 한번 봅시다. 자, 환경, 특히 수처리, 이런 쪽은 주로 문제가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보여요. 뭐 숫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렇게 나올 때 조건을 갖다 하나하나씩 찬찬히 씁니다. 알겠습니까? 조건을 딱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너는 풀어봤으니까 안 어렵지. 나는 지금 보니까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보면, 그지? 한번 보면, 금방 여러분들은 적응을 할 것입니다. 자, 맛보기 문제 한번 볼까? 응?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문제 풀어주는 선생님들 혹시 있나? 없어? 나도 풀어주지 말까? 다 숙제로 낼까, 그러면? 핵심적인 건 딱 가르쳐주고. 난 풀어줄게. 시간도 많은데. 많은 게 시간이잖아요. 자,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되냐면 31문제인데 뒤에 뭐 설명하는 건 답도 내가 일부러 적어온 것도 있습니다. 쭉 한번 보면 이런 거는 문제 내고 문제까지 답을 다 적어왔어요. 내가. 알겠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익히라고 한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내가 조금 풀어줄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적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선 문제 한번 보자. 자, 별거 없어요. 자, 유량이 플로우가 그지? 25,000톤. 하루에 25,000톤. 그 다음에 유입되는 유입수에 BOD하고 SS 농도가 각각 200, SS도 200 ppm 인 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공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공정을 보니까 이게 무슨 공정이죠? 활성 슬러지 공정이죠. 그죠? 표준 활성 슬러지 공정. 1차 침전지 있고 포기죠. 2차 침전지 있고 바로 유출입니다. 소독한 다음에 유출이겠죠. 그 다음에 또 슬러지 생기는 건 버리고 반송을 시켜서 이렇게 집어넣고 아주 심플하게 잘 그려놨습니다. 자, 또 조건이 1차 침전지의 표면 부하율. 자, 표면 부하율 나왔습니다. 이게 하루에 30m per day다. 표면 부하율. 표면 부하율 하면 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대충 A분의 Q가 된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A가 단면적이 아니라 표면적이었다. 이런 건 대충 기억이 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단위가 미터 per day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미터 간다. 그
그 다음에 수심 높이 H가 3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BOD하고 SS는 각각 여기서 1차 침전지에서 BOD가 한 20% 제거되고 SS가 50% 제거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핵심적인 포기조의 체류 시간 하이드롤릭 리텐션 타임은 8시간이다. 보통 8시간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침전지, 최종 침전지라고도 하지. 이것의 표면 부하율은 하루에 20m/day이다. 그리고 깊이는 4m이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 자, 그리고 처리 공정은 너희들이 자주 봐왔던 표준활성 슬러지법이다. 자, 먼저 포기조의 부피를 구하시오. 포기조에 이런 조건일 때 포기조의 부피가 얼마가 되겠는가? 또 포기조의 BOD 용적 부하를 구하시오. BOD 용적 부하 가르쳐 줬습니다. 그죠? BOD 용적 부하. BOD 용적 부하는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BOD 용적 부하라는 뜻이 뭐야? BOD 볼륨메트릭 로딩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말 그대로 어떤 그런 부피당 있잖아. BOD가 얼마나 들어오냐 이런 뜻입니다. 부피당 얼마나 들어오냐.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는 부피가 들어가야 되겠고 위에는 BOD 부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위에 가의 포기적 부피는 뭐로 계산하면 될까요? 수리학적 체류 시간 세타 이꼬르 혹은 T 이꼬르 Q분의 V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게 그런 공식들 몇 개만 활용합니다. 세 번째 1차 및 2차 침전지의 체류 시간은 또 얼마인가? 요거 다 체류 시간을 구하라 이겁니다. 조건을 줬습니다. 또 쭉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죠? 자,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갖다 하냐면 이런 거 조금 보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설계 기초 단계, 그죠? 실제 이런 겁니다. 실제 이런 시츄에이션이 이래요. 이런데 야 이거 체류 시간 얼마야? 맞아 틀려. 그다음 이거 뭐 얼마가 돼? 농도가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지금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자, 먼저 그럼 내가 풀이 여기 써줄게. 알겠어? 그게 좋겠지? 쓰고 너희들도 따라 쓰고 하나씩 다시 설명합시다. 알겠습니까? 막 쓰면서 하니까 나중에 애들이 저거 들으라 저거 쓰랴 헷갈려가지고 막 싫어하더라고. 딱 써줄 테니까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라마바 문제도 나중에 보고 자, 1번의 문제. 그래서 내가 문제를 다 풀어왔는데 이걸 직접 주지는 않고 내가 칠판에 써줄게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답니다. 자, 문제 1번. 아이고. 처음부터 틀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풉시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 푸는 걸로 합시다. 이제 진도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칠판이 너무 작은데. 히쿠. 자, 일단 두 개만 일단 먼저 합시다. 하고 또 지우고 또 쓰고. 천천히 하는 거지 뭐. 서두르지 말고. 왜? 빨리 해? 응? 성이 안 차나? 빡빡하게 깨알같이 써줄까? 응? 오, 벌써 다 썼네. 진짜 빨리 쓰는구나. 시간이 아직 덜 썼나? 자, 한번 봐요. 가나 한번 봐봐. 그렇구나. 금방 이해가 되지? 그지? 자, 설명할게. 자, 포기조의 부피. 포기조의 부피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딱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공식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공식.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세타 이코르 Q분의 V.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주어진 조건을 보면 Q, 유량은 25,000톤 나와 있고, 또 시간 8시간이라고 했죠. 체류 시간이. 그지? 8시간인데 이제 데이를 고치면 24분의 8이잖아. 그러면 계산하면 8,333. 그러니까 8,333톤이 들어갈 만한 그런 포기조의 부피가 나온다. 간단하게 계산됐고, 오케이. 그 다음 나 아까 얘기했던 BOD 용적 부하, 포기조의 BOD 용적 부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조로 가는 BOD의 용적 부하. 그 말은 뭐냐? 포기조의 용적당 얼마나 많은 BOD 부하가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BOD 용적 부하 공식은 뭐 공식도 있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이해해서 쓰면은 포기조의 부피당, 그죠? 들어오는 BOD 농도에다가 유량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노? 부하가 된다고 했지, 내가 항상. 부하. 부하는 어떻게 돼? 부하. 부하는 쫄병이 아니라, 뭐지? 농도에다가 곱하기 유량을 하면은 부하가 됩니다. 이 개념을 익혀 두세요. 부하는 말이 나오면, 소위 말해서 건더기, 찌꺼기, 그것만 있더라. 농도는 어떻게 돼? 미리그램 퍼 리터를 다른 걸로 쓰면 그램 퍼 미터 삼승이잖아. 그죠? 유량은 보통 미터 삼승 퍼 데이로 쓴단 말입니다. 환경에서는. 그럼 이거 지워지고 해서 그램 퍼 데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부하 단위 되는 거예요. 부하 단위. 알겠나? 하루에 몇 그램 들어오냐 이 말입니다. 찌꺼기로. 하루에 몇 그램 들어오냐. 그죠? 그 부하는 농도에다가 유량을 반드시 곱한 거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BOD 용적 부하기 때문에 부하잖아. BOD 부하는 BOD 농도에다가 유량을 곱해야지만이 부하가 된다. 자, 최적은 아까 8,333 구해놨었고, 그 다음에 BOD 농도를 보면 BOD 농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들어오는 유입수의 BOD가 각각 200mg per 리터. 그지? 200ppm입니다. 200ppm인데, 자, 단위를 바꿔서 200ppm은 200mg per 리터와 같은 것이고, 그걸 다르게 쓰면 200g per 미터 삼승이지, 그지? 그러니까 200g per 미터 삼승을 킬로그램으로 바꾼 겁니다. 0.2 kg per 미터 삼승. 됐죠? 그 다음에 Q 유량 25,000 곱했어. 근데 요거는 뭡니까? 1-0.2가 들어갔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응? 그렇지. 여기 조건에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 BOD하고 SS는 각각 20%하고 50%가 어디서 제거됩니까? 1차 침전지에서 제거되는 거야. 가라앉고 제거되고 80%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도 0.2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80%만 들어오기 때문에 0.8을 한 거야. 곱하기. 알겠지?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노? 계산하면 얼마가 돼? BOD 용적 부하는 48kg BOD per cubic meter per day. 이렇게 됩니다. 0.48. 이거 BOD를 곱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알겠나? 이거는 0.48kg이라고 하는 것이 BOD에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0.48kg MLSS 쓸 수도 있고, 0.48kg SS 쓸 수도 있고, COD 쓸 수도 있고, TOC 다 됩니다. 이거는 곱하라는 게 아니야. 요거는 BOD를 의미한다. 뜻입니다. 0.48kg의 BOD가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됐지?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너희들이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하나씩 다 쓰는 것도 괜찮아요. 미리. 옆에다가, 자, 유량 Q 25,000 써놓고, 그 다음에 유입수에, 유입 BOD
SS 다 200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1차 침전지 무조건 표면 부하율 30 써놓고, 또 2차 BOD하고 SS 50%씩 제거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보면 조건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찾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쭉 조건을 다 써놔요. 근데 조건이 100% 다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더미 조건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속이려고. 알겠죠? 써놓고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면 된다.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3번 이건 지우고 갑시다. 또 지우고. 칠판이 좁아가지고 말이야. 그 다음 시간에 이거 올리고 그냥 쫙 칠판에서 쭉 쓰면 될 것 같아. 종이 너희들 그 프린트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돼. 쏴야 되나? 그래야 설명이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합시다. 자, 그 다음 다는 무엇일까? 다. 네, 맞아, 흔들리네. 어휴. 야, 또. 야, 운동 좀 더 해야 되겠는데 팔이 금방 아프다. 오. 그냥 학생들한테 복사해주고 말까? 이 삼승. 땀나. 땀난다, 땀나. 큰일 났네, 이거. 저질 체력이라 가지고. 1차 침전지 체류 시간. 그러므로 나가니까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네.
1번은 다 풀고 가야 되겠지? 다 썼죠? 자,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하는 문제가 뭐였냐 하면, 자, 1차 및 2차 침전지의 체류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체류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체류 시간을 구하라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간단한 이퀘이션은 바로 이거다 이거죠. 그죠? 체류 시간. 맞죠? 예, Q분의 V다. 그럼 여기서 V를 구하고 Q를 구해야 되는데, Q는 주어져 있죠? 25,000톤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25,000톤 다 주어져 있는 내용이고, 그죠? 근데 문제가 이제 V를 구하는 것이 이제 V를 구하는 겁니다. 이 최적을 어떻게 구하냐? 최적을 시타 이코로 Q분의 V로 구해야 되나?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의 V는 최적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주어진 조건이 표면 부하율을 줬기 때문에 그 표면 부하율과 관련되는 최적을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자, 이용합시다. 표면 부하율 주어집니다. 단위는 미터 퍼 데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표면 부하율의 공식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표면적분의 유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표면 부하율분의 Q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자, 표면 부하율은 조건에서 30m per day 1차 침전지에서 주어졌고, 또 유량은 똑같죠. 25,000톤 똑같습니다. 하루에. 그랬더니 A가 833이 나왔습니다. 833 스퀘어미터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V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A가 어떻게 돼요? A가 단면적이 아니라 표면적이기 때문에 그 표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혈순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A에다가. A는 여기서 단면적이 아니다. 표면적이다. 이거죠. 표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2,500이라고 하는, 2,500톤이라고 하는 부피가 나왔다. 이거. 됐지? 자, 그러면 1차 침전지의 부피도 구해줬고, 유량도 했기 때문에, 체류 시간은 당연히 Q분의 V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2.4시간이 나온다. 오케이? 프로블럼이지? 됐죠? 네. 자, 1차 침전지는 오케이 됐습니다. 2차 침전지도 마찬가지인 거야.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그죠? 자, 그럼 2차 침전지에서도 유량은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2차 침전지에서의 부피를 구해야지만이 최종적인 체류 시간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부피도 어떻게 구하느냐? 역시 표면적이 20에서 20분의 25,000 이렇게 하면 1250이 나옵니다. A가 나왔죠. 거기다가 높이가 4m라고 했답니다. 4m. 곱하면은 2차 침전지에서의 부피는 5,000톤이라는 게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5,000 나누기 유량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갖다가 하루를 시간으로 바꿔줘서 4.8시간이라는 것이 계산이 금방 된다. 딱 두 배가 되죠. 그죠? 1차 침전지에서의 체류 시간이 2.4시간. 2차 침전지에서는 4.8시간. 알겠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핸들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공식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 뽑았어야 되겠죠, 조건들을. 그지? 표면 부하율이 나왔는데 그거하고 부피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인가? 그래. 표면 부하율이 나오면은 A를 구할 수 있다. 표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표면적과 높이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문제가 클리어 된다 이거지. 알겠나?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라마바 이렇게 라마바 갑시다. 절대 일어날 일은 없지만 내가 마술을 부릴 수 있으면 좋겠다. 촥 하면 싹 지워지고 있잖아. 쩌라락 써져 있고. 잠시 그 생각을 내가 했다. 그런 거 안 바라는데. 틀리기만 해봐라. 나중에 문제 냈을 때. 내 이렇게 팔 아파 써줬는데,
자, 라, 내가 쓸 때 너희들 문제를 한번 봐. 문제 보자. 1차 침전지에서의, 여기서. 발생되는 슬러지 농도가 4% SS라고 할 때. 슬러지 농도, 4%는 미리그램 프리 리터라고 치면 얼마야? 응? 얼마? 윤철. 4% SS 농도를 미리그램, 4%는 얼마에 SS 농도야? 미리그램 프리 리터가 되는 거야. 미리그램 프리 리터를 ppm으로 생각해봐. 잘 헷갈리면. 100만 분의 1이지, 그지? 퍼센트는 100분의 1이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4%는. 얘기해봐. 아는 사람 얘기해봐라. 얼마 정아? 뭐라고? 4만? 4만씩이나 돼? 오, 맞았어. 4만이야. 1%만이라고 왜요? 1%만. 그렇잖아. 이게 100분의 1이잖아, 이거는. 이거는 100만 분의 1이잖아. 지워지고 하면은, 퍼센트는 만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분의 1. 알겠어요? 4%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아. 미리그램 프리터 이거 복잡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야, 몇 프로? 얼마? 막 이렇게 4% 농도, 1% 농도. 그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4% 농도다. 그럼, SS가 4만 ppm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슬러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맞겠죠. 여기 있는 조건을 보면, 실제 현장하고도 거의 똑같은 거예요. 슬러지가 저 정도 나옵니다. 4%, 5%, 뭐 3%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4만 ppm이구나. 4만 mg per li터구나. 이렇게 알아. 그렇다고 할 때, 생산된 슬러지의 총무게가 아니라, 건조무게를 갖다가, 자, 하루에 건조무게를 킬로그램 per day, 슬러지 부피, 슬러지의 건조무게하고 슬러지의 부피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슬러지의 건조무게를 단위를 봐요. 그냥 킬로그램이 아니라 하루에 몇 킬로그램, 또 슬러지의 부피는 하루에 몇 톤, 큐빅미터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 단위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1차 침전지에 슬러지의 농도를 약 4만을 해봤을 때에 실제 슬러지의 부피하고 건조무게하고 물어보겠죠, 그죠? 계산을 해라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면 어떻게 할까? 유량하고 관련되겠죠. 부하니까 또, 그죠? 맞죠? 부하, 농도 이런 것들이 관련된다 이거죠. 자, 제거된 거. 그러니까 생산된 슬러지란 말이 제거된 거니까 내가 써줄게. 제거 슬러지량. 양이 있을게요. 요거는 200g 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은 22,500 킬로그램 퍼 간단하죠. 슬러지
라, 요걸로 끝. 라는 요거로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 문제에서 슬러지의 건조 무게하고 슬러지의 부피를 구하라. 그죠? 하루에 몇 킬로그램의 건조 무게가 나오고, 또 하루에 그런 발생되는 슬러지의 총 부피가 몇 톤이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물 봐라. 가로 1m, 폭 1m, 높이 1m의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물. 자, 가로 1m, 폭 1m, 높이 1m의 어떤 그런 상자에다 물을 채웠을 때 그게 얼마가 됩니까? 1톤이 됩니다. 1톤. 알겠습니까? 1톤. 그러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1m 3승은 거의 어떻게 돼요? 1톤이란 말이에요. 1톤. 알겠습니까? 1톤입니다. 물일 때. 물일 때. 물일 때는 똑같아. 비슷하다가 아니라. 그러나 다른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거의 비슷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입방미터나 1톤이나 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자, 먼저 제거된 그럼 SS량, 제거된 SS가 Suspended Solid입니다. 그죠? 부유 고용물 농도지, 그지? 그 말은 슬러지 중에 SS량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거된 거니까. 제거된 거니까 슬러지로 다 나오잖아. 그지? 제거됐던 말이 슬러지입니다. 그러면 1차 침전지에서의 SS 농도가 얼마입니까? 200이죠, 그죠? 200mg/L, 200 ppm 됐지? 200g/m 3승. 농도입니다, 농도. 곱하기 유량. 유량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건더기 양이 나오죠, 그죠? 부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단위 맞춰준 겁니다. 1g은 0.001kg이니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0.5를 했습니다. 왜? 여기서 50%가 제거된다고 돼 있죠, 그죠? SS가. 그지? 50%가 제거되니까 반밖에 제거 안 되는 거, 다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0.5 해준 거야. 계산해보니까 2,500kg per day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지? 하루에 1차 침전지에서 생산되는 슬러지의 건조 무게는 2,500kg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알았나?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농도 곱하기 유량, 그게 건더기 양이 된다 했잖아, 내가. 그 다음에 50%니까 0.5 끝입니다. 답은 그래서 슬러지 건조 무게는 즉 슬러지 중 고용물 양이란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2,500kg per day, 즉 2.5톤 per day의 슬러지 건조 무게가 생기고, 자, 그렇다면 슬러지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여기에서 아까 농도가 4%다. 4% SS다. 그죠? 1리터에 4만 mg per 리터다. 1리터에 4만 mg이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부피를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건조된 게 2.5니까 2.5인데 알겠습니까? 건조된 게 2.5입니다. 건조된 게. 근데 4% SS 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되는 슬러지 양은 물도 막 포함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지? 건더기만 계산한 게 아니라 실제 슬러지는 물하고 같이 배출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도 포함해서 부피를 계산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00만큼 곱해주면 되잖아. 100분의 4니까. 4%니까. 그죠? 25배 해주면 된다 이거죠. 해주니까 62.5톤이 나온 거죠. 그럼 답은 62.5 큐빅미터 per day. 이렇게 된다. 아까 1 큐빅미터가 1톤하고 거의 같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슬러지에 발생되는 슬러지의 부피, 발생되는 슬러지의 건조 무게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다. 만약에 저 농도가 SS가 2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20을 넣으면 2. 그죠? 2. 4니까 40을 넣는 자, 이렇게 해서 라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 바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마, 바 두 개가 남아 있는데 한번 또 보죠. 마, 지울게. 자, 마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조금 안 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할 테니까 잘 봐요. 마, 2차 침전지의 슬러지 고형물 농도가 1%이다. 2차 침전지에 이렇게 생기는 슬러지가 그 SS 농도, 고형물 농도 보니까 1000ppm이래. 그리고 포기조에서의 MLSS 농도, 포기조의 농도는 SS 농도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지? 포기조는 무조건 MLSS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거지만 ML을 집어넣는 겁니다. 믹스드 리커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포기조의 SS 농도를 특별히 MLSS 농도라고 한다. 그거는 4000. 그렇다고 할 때 반송되는 슬러지의 양을 구하시오. 반송되는 슬러지의 양. 슬러지 반송량을 구하시오. 슬러지 반송량을 구하시오. 요건 아주 심플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갖다 설명을 하고 알려줄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겠지. 여러분들 반송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반송비를 갖다 레이시오 R이라고 쓰면 반송비는 얼마나 될까요? 유입되는 유량분에 얼마나 빼주느냐, 리턴되느냐. 이게 반송비겠지, 그지? 유입되는 양이 만약에 하루에 100만 톤 들어오는데 포기조로 돌려주는 양이 2만 톤이다. 그럼 반송비는 2%. 그지? 그렇지? 자, 일단 마지 마 보자고. 자, 갑니다. R은 CR-CA분의 CA. CA는 포기조 MLSS 농도. CR은 반송 슬러지 농도. 그럼 여기서 CA가 얼마나 4,000. 얘가 걸렸다. CR이 1%니까 10,000mg 걸렸다. 되는 거죠. R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4,000에 4,000. 0.667. B라고. 0.667. 그러므로 슬러지 반송 667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그림을 그려볼까? 3곱.
여기다 있고요. 포기조 어감이 별로 안 좋다, 그지? 포기가 좋은데, 사실은. 발음은 포가 맞는데, 포기조는 게 왠지 그냥 다 기법하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네. 에이, 맘대로 되라, 리액터. 이런 느낌. 응?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그렇게 통일하라고 하니. 폭기, 이러면 뭔가 더 활력이 넘치는 것 같지 않나? 아무도 동조를 안 하네. 실컷 쓰기만 하겠다, 이거지? 알았어. 다 적었습니까? 여기다 적어줄까? 그러면 Q, C0, 플러스 Q, R, C, R. 마이너스가 됐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악착같이 적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냥 대단한 열의를 가진 우리 학생들 잘 보이나 시원아? 잠 좀 깼어? 고국 졸더니 다 적었습니까? 자,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욕 적은 거 보니까 민구야. 그지? 오, 저렇게 되는구나. 응? 자, 요거 하나만 설명합시다. 잘 봐요. 자, 문제는, 슬러지가 반송되는데, 그때 반송되는 슬러지 양, QR, 리턴되는 슬러지의 양을 구하라. 이걸 구하라, 이건데, 이걸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식을 내가 하나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서 흔히 볼 텐데, 이 책엔 없어. 근데 필요해. 반송되는 거 B. 그죠? 반송 B 있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원래 들어오는 유입되는 양이 Q라고 하면, 반송되는 양을 QR이라고 합시다. 그럼 반송 B는 얼마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Q분의 QR로 하면 반송 B죠, 그게. 그죠? 전체 들어오는 양에다가 얼마 빼서 돌리는데, 그게 반송 B잖아요. 근데 그 B를 원래는 Q분의 QR이지만 농도로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CR-CA분의 CA라고. 그럼 CR은 뭐냐? 반송되는 슬러지의 농도입니다. 농도. 알겠습니까? 반송되는 슬러지의 SS 농도가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2차 침전지에서 빼는 농도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죠? 2차 침전지에 빼서 일부는 반송, 일부는 버리니까. 그 다음 CA는 폭기조. 폭기조의 MLSS 농도를 C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도로서 표시할 때는 반송비가 이렇게 CR-CA분의 CA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자 그럼 CA는 포기조의 MLSS 농도, CR은 반송 슬러지의 농도니까 자 CA는 조건에서
4,000이라고 주어졌죠? 포기조의 농도가 4,000이라고 지금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CR, 반송 슬러지의 농도가 여기 1%라고 주어졌죠? 침전지의 슬러지 고형물 농도가 1%니까 2차 침전지의 슬러지가 바로 반송 슬러지의 농도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겠죠? 1%니까 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니까 반송비가 금방 0.667이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반송비가. 그죠? 66.7%를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양을. 그럼 농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비가 이렇게 나오고, 반송되는 양은 어떻게 되느냐? 유량, 슬러지 반송 유량. 전체 25,000이 들어오잖아. 거기다가 0.667 곱하면 이게 바로 16,667톤 per day. 하루에 25,000톤 들어오는데 거기서 66.7%에 해당하는 16,667을 갖다가 반송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요거 말하면 금방 나오지, 그지? 그지? 이거 외우면 돼. CR-CA분의 C.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반송 B는 단 이게 왜 나왔느냐를 너희들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한양대학 학생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간단하게 그렸어, 그림을. 이게 포기조고 이게 침전지잖아. 그럼 포기조에 대한 매스 밸런스 한번 잡아보자, 이거지. 자, 들어오는 유량이 Q, 그때 농도가 C0. 그 다음 포기조에 나가는 거는 반송되는 거 포함해서 Q 플러스 QR이라는 게 그대로 나가겠죠, 그죠? 맞지? 그 다음에 리턴돼서 반송돼서 들어오는 양은 QR이 들어갑니다. 그때 QR은 반송되는 슬러지의 양, 유량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반송 슬러지 농도는 CR이라고 합시다. 그럼 포기조를 기준으로 해서 매스 밸런스 잡아보자, 이거야. 매스 밸런스는 어떻게 정의하노? 유입되는 양, 마이너스 유출되는 양.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반응에 의한 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반응에 의한 양도 무시. 됐나? 그 다음에 유입돼서 들어오는 이 포기조나 반송되는 슬러지량에 비하면 유입돼서 들어오는 C0, SS 농도가 작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되게 작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무시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입수의 SS 농도를 무시하자 이 말입니다. 무시해야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작은 건 아닌데 유입되는 SS 농도는 한 50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반송되는 건 아까 얼마나 했는데 4% 뭐 이랬잖아. 4만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작기 때문에 무시하자. 이거 놓어.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매스 밸런스하고 뭐 어떻게 들어오는 게 이거지. Q, C0가 들어오죠. 나가는 거 어떻게 돼요? 또 들어오는 거 여기 두 개 있지. 하나 더 있지. Q 플러스 QR이 반송되는 유량에다가 그때 농도 CR 곱한 거. 맞지? 그 다음 나가는 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가는 양이 Q 플러스 QR이라는 유량에다가 그때 포기조의 농도 CA잖아. 그지? 이게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주면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건 내가 아까 C0가 무시가 된다 했으니까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고 남는 거 요거만 남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 그지? 여기서 Q분의 QR을 갖다 계산하면 CR-CA분의 CA가 되는 거예요. 근데 Q분의 QR이 뭐다? 반송비란 말이에요. 반송비. 됐지? 알겠어? 진짜로? 알았지? 쉽지? 안 나? 간단합니다. 한번 쭉 봐. 이렇구나. 요거 외워도 되는데. 질문 있어? 요거 외워도 되는데, 요게, 요런 매스 밸런스에서 나오는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설명을 해준 거야. 왜 이게 나왔는지. 알겠죠? 이걸 알고, 요걸 외워두면 절대 까먹겠지, 그죠? 요거만 외우지 말고, 요거 외우는 거는 한 몇 개월 안 갑니다, 여러분들. 딴 거 막 하다 보면 이게 밀려서 또 잊어버려요. 매스 밸런스까지 기억해주면 좋다, 이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다 돼버렸네. 마지막 바 문제가 남아있지만, 바는 더 쉬워요. FNB 공식 있었죠, 여러분들? 설명해줬지? 거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